소양인 토체질의 성격 특징, 그리고 소양인 체질을 정확히 구분하는 획기적이고 참신한 방법을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양인 체질 판단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상학에서는 소양인 비율을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팔체질학에서는 이 토음 체질은 거의 없고 대부분 토양 체질이라고 합니다. 전체 체질 중에서도 이 토양 체질을 아주 많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기준을 적용해 소양인 토체질 특징을 정리하고 있을까요? 아마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도 소양인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이 정말 본인의 실제 특징과 일치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양인과 태양인은 양체질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이 아닌 밖으로 드러난 현상이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 본질은 태음인과 함께 음에서 분화되어 나온 체질입니다. 이 소양인은 즉 음을 본체, 본질로 하여 다시 음으로 분화된 것이 태음인이고 본질은 음이지만 다시 양으로 분화된 게 소양인입니다. 즉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태음의 상태에서 양의 기운이 처음으로 생겨나고 이것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해서 태양인으로 발전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소양인입니다. 이렇게 양을 향해 가다가 보니 바깥부터 서서히 양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소양인의 이 겉모습은 양적입니다. 하지만 내부의 본질은 아직 양으로 변하지 않는 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탕인 본질은 여전히 음이기에 진짜 모습은 음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완전히 태양의 단계에 이르면 안팎, 즉 본질과 현상이 모두 양적인 상태, 바로 태양인과 같은 성정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또한 모든 천지 만물은 처음 생겨날 때는 양적인 생동감이 넘칩니다. 소양 역시 본질은 여전히 음이지만 양이 새롭게 생겨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양적인 생동감이 매우 강하겠죠. 이런 까닭에 양의 성질이 가장 강한 태양보다 오히려 양적 성향이 이 소양인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음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소양인 이영자 씨가 태양인, 즉 음적 태양인 금음 체질인 유시민 작가보다 더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인 걸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달리 예를 들면 소양인은 남장 여자, 태양인은 일반 남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장 여자와 일반 남자가 다툰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대부분 남장 여자가 우위를 전할 겁니다. 자, 소양인 이영자 씨는 겉모습인 양의 발현으로 매우 밝고 씩씩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본질이 음이기 때문에 그 속마음은 매우 여리고 눈물이 많고 여성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양인을 또 이렇게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저 하늘의 찬란한 태양이 어두운 암흑을 뚫고 떠올라서 강한 햇살을 내려비추는 아침 풍경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아침 일찍이니까 아직 음적이지만 그 기운은 매우 양적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나 양귀에 취해 천방지축 날뛰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소양인 성정을. 자, 이러한 모습과 유사한 체질이 바로 소양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양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상 체질에서의 소양인과 팔 체질에서의 토음 체질과 토양 체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열소양인 토음 체질의 음양적 특징입니다. 이 소양인은 음주가 양, 즉 본질은 음이고 현상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소양인 토음 체질은 음중의 양인 소양의 이 공통 특징에 다시 양의 성질이 더해진 체질입니다. 즉 출발은 음이지만 양으로 다시 분화되었고 여기에 재차 또 양이 추가된 거죠. 즉 소양인 중에서도 더 양적인 소양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행동하는 모습만 본다면 양적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같은 여자가 보통 남자보다 더 밝고 외향적이고 씩씩하고 급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한소양인 토양체질 음적 소양인의 음양적 특징입니다. 자, 음적 소양인은 이 한소양인 토양체질의 음양적 특징을 통해서 한번 양적 소양인인 열소양인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기존 8체질 의학에서는 토음체질 열소양인을 가장 드문 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음인 특징에 가까운 음적 소양인 토양보다 가장 찾아보기 힘든 체질입니다. 드문 체질이라는 거죠. 이 토양 체질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양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음인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전통 소양인, 즉 열소양인 토음보다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소양인을 대상으로 장부 구조를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중간 장부가 간이 강하고 폐가 약한 소양인보다는 폐가 강하고 간이 약한 소양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장, 폐, 간, 신장의 순서대로 이 장부 구조가 짜인 체질이 바로 양적 소양인인 열소양인 토음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양인은 당연히 비장이 강하고 신장이 제일 약하지만 그 중간 장부가 폐가 조금 강하고 간이 조금 약한 이런 체질이 아주 많다는 거죠. 소양인 중에서. 하여튼 한소양인은 음주가 양인 소양인의 공통 특징에 다시 음적인 기운과 성향이 추가된 체질입니다. 즉 음양적 성격이 음중의 양중의 음입니다. 설명하자면 본 바탕이 음적인데 다시 수령과 하강이라는 음적인 기운이 가장 바깥에서 안으로 억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컨대 가운데에 위치한 양의 기운이 안팎의 음의 기운에 짓눌려서 제대로 이 양의 기운을, 양의 힘을 발휘하기 힘든 그런 형국입니다. 바로 이 한소양인 토양체질이요. 그래서 한소양인 토양체질은 겉모습만 언뜻 보면 소양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습과 성격과 행동하는 방식이 소음인에 더 가깝게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진이 매우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음적 소양인인 이 한소양인 토양체질은 정확하고 정밀한 체질 감별이 필요합니다. 자, 소양인 그리고 소양인을 다시 둘러 나눈 열소양인 토음과 한소음인 토양을 구분하는 방법을 음양적 관점을 적용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체질을 구분하는 방법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음양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체질을 진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질 진단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롭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체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